안녕하세요. 생각의 힘과 부자연구소 윤선웅입니다. 지금 땡땡님과의 수다 책 같이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 책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우리가 믿은 것들이고 믿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다 우리가 소원했던 거다. 우리가 바랬던 것, 우리가 원했던 것들은 다 이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당신이 믿으면 그게 무엇이든 모두 현실이 된다. 이게 지난 시간 가르침이었었고, 오늘은 당신을 가난으로 이끄는 전자동 편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가난으로 이끄는 전자동 편리 기능?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여기 있는 주인공이 믿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길래 그 사람이 내가 지금 하늘에서 1,000억이 떨어진다고 한번 믿어볼게요. 이랬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게 당신 눈앞에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당신이 믿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고 있는 자기 아이를 깨워요. 그 아이를 깨워가지고 아이한테 이 막대기는 마술 지팡인데 이 지팡이로 수리수리 마술이 주문을 걸면 1,000억이 나온대. 그러니까 너도 해봐. 이렇게 애한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러면서 해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다시 자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는 하늘에서 1,000억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부족하니까. 순수하지 않잖아요, 이미. 근데 자기 딸은 자기 말을 믿기 때문에 딸한테 한번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안 되잖아요. 딸이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딸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아빠 말을 실제로 믿죠. 그렇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딸이 1,000억을 만들어낼 거라고 아빠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지팡이를 흔들어봐야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 미스로라는 주인공은 결국 물질은 공중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암만 믿음이 있는 딸이 지팡이를 휘둘러서 1,000억을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원하는 이 아빠는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런 일이 아빠 눈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정말 이 책의 통찰력은 엄청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은 공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믿음은 물질아, 절대로 공중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비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신이 가르침을 줍니다. 인간에는 2가지 의식이 있기 때문일세.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라고 하지. 나는 이것을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이라고 부른다네. 뭐 어떻게 상관없어요. 잠재의식, 뭐 무의식 이렇게 해도 되고 현재의식, 표면의식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자, 복권에 우리가 당첨이 되고 싶고 굳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당첨이 되지 않죠, 잘. 그쵸? 근데 그 이유를 여기에서는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은 다 핑계고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구실이고 그러니까 뭐 당첨이 잘 되는 명당에서 해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되고 많이 사야 되고 꾸준히 사야 되고 숫자를 공들여서 적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표면적인 구실이고 우리 심층 깊은 곳에서 우리 심층의식에서 그러니까 우리 잠재의식에서 우리 무의식에서는 당첨되지 않아 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첨이 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계속 생각하는 기능을 가리켜 관념이라고 한다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동으로 계속 생각하는 편리 기능. 예를 들어서 바닥은 딱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복권에는 당첨될 리가 없다. 이런 것들. 천장은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공기는 들이마셔야 된다. 라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에서 이 기능하고 있는 장치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된다, 숨을 쉬어야 된다, 바닥이 딱딱하다,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기능이 있는 게 그게 바로 관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완전히 고정시켜 놓은 것을 고정관념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고정관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 3번에 이렇게 나와요. 당신에게는 자동으로 계속 소원을 빌어주는 관념이라는 편리 기능이 있다. 당신에게는 자동으로 계속 소원을 빌어주는 관념이라는 편리 기능이 있다. 자동으로 계속 소원을 빌어주는 관념이라는 편리 기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믿고 싶은 사실을 이 관념 속에 집어넣기만 한다면 우리의 심층의식,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에 대한 이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면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하면 좋겠는지 보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런 예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 자네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믿고 있어. 즉, 자네가 부자와 어렵다라는 단어를 부자와 어렵다를 멋대로 붙였다는 뜻이야. 무엇을 붙이건 자유로운 이 우주에서 자네 마음대로 이 두 가지를 붙였다는 것일세. 반대로 부자와 쉽다, 부자, 쉽다를 연결하는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부자라는 개념과 쉽다라는 개념을 연결하는 사람도 있네. 바로 누굴까요? 부자들이 그렇겠죠. 쉽다는 건 말 그대로 쉬운 거잖아요. 우리는 뭔가 쉽게 이루고 싶어 하고 쉬운 것은 쉬운 거잖아요. 말 그대로.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부자들이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쉽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돈 버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쉽다고 믿고 있나요? 아니면 어렵다고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꿈은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는 대로 정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심층의식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현실로 보여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을 넣고 싶으세요? 네. 이게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이 강연한 내용을 쓴 네빌링이나 뭐 다른 네빌 뭐 시리즈가 있어요. 예, 그 책에도 나오는데 잠재의식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게 잘 나와요. 네, 그 책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빌링이라는 책은 굉장히 쉽게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좀 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잠재의식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책 읽으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믿음, 잠재의식이 결국 우리가 하는 행동의 90% 이상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작동을 해서 지시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재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잠재의식이 바뀌었다면 그 잠재의식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러면 뇌에서 보내는 신호로 우리가 몸을 움직였을 때 그것이 좀 더 쉽게 되겠죠. 그리고 그 몸이 움직이는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물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다가 말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꾸준히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잘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애초에 내 몸이 게을러서 그래, 몸이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은 자동으로 사실 움직이는 거죠. 뇌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잠재의식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믿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여기에서는 관념,
그것이 아주 굳어져 있는 상태를 고정관념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이 책에 그렇게 설명이 써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인류는 모두 그 사람만의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네. 인류는 모두 그 사람만의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네. 돈과 행복을 멋대로 연결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늘 돈 생각만 하고 다니지. 하지만 본디 돈은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다네. 자네가 마음대로 붙여버린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주인공이 관념이 문제점이었다. 고정관념이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신이 팁을 줍니다. 방해가 된다면 새로운 것을 믿도록 하게. 방해가 된다면 새로운 것을 믿도록 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되게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말고 반대로 또는 새로운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믿었다면 이제 반대로 부자가 되기는 쉽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또는 돈과 행복은 관련이 없다. 나는 언제나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바꾸는 것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가르침은 고정관념이란 당신 혼자만 믿는 환상의 법칙이다. 고정관념이란 당신 혼자만 믿는 환상 법칙이다. 자, 요 앞에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신한텐 상식이 남한텐 비상식, 남한텐 상식이 당신한텐 비상식, 또는 해석만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책을 추천해 드린 이유는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그 관념들이 다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사랑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많은 세상을 신뢰를 하고, 그 대상들이 우리에게 주입시켜주는 관념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박혀 있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잘못된 관념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한계를 쥐어주는 거죠. 이 책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의심을 해보고, 당신이 실제로 이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에서 한계를 규정짓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짓는데, 만약에 그것을 규정짓지 않거나 또는 의심을 하고 내가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뭐든지 시도를 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라면 될 때까지 하겠죠. 왜? 나는 내 능력을 믿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얻는 성취는 굉장히 멋질 것 같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책 읽어보면서 관념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